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플 리스닝 만점 30점 받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저번에는 리딩 만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오늘은 리스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리딩 편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영상 전체적으로 Q&A 섹션으로 구성해봤어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해봤으니까 지금 토플 리스닝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리딩 편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 한 장 가져다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에 리딩 편에서는 모두 리딩 책이었는데 오늘은 액츄얼 부분만 빼고 전부 리스닝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리딩과 마찬가지로 점수대별로 출판사별로 살펴보시면 돼요. 일단 해커스부터 먼저 볼게요. 0점에서 10점 사이는 해커스 기준으로 베이직 책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점에서 20점 사이는 해커스 인터미디어, 그 다음 20점에서 30점 사이는 해커스 정규책을 보면 돼요. 만약에 20점 전후인데 해커스 정규책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토마토나 영단기 책으로 한번 들렀다가 가셔도 돼요. 해커스는 학원이나 수업 교재로 쓰기에는 문제의 질도 좋고 되게 간단하기도 한데 독학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처음 토플 시작하는데 10점에서 20점 사이면 토마토 베이직이나 영단기 스타트로 시작을 하시고요. 만약에 20점 전후면 토마토나 영단기 정규 교재로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80점 전후가 목표인 경우에는 토마토랑 영단기 정규 교재 본 후에 해커스 정규 교재까지 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액츄얼 테스트 교재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100점 전후가 목표면 해커스 정규 끝내고 해커스 액츄얼이나 ETS에서 나온 모의고사 책까지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도표에 적어둔 책은 단계별로 이렇게 다 적어둔 거니까 모두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점수에 맞게 하나씩 사서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책을 보기 전에 점수가 나오면 이제 그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구매하지 마시고요. 한 권씩 사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리딩 편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ETS에서 출판한 오피셜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현재 점수랑 상관없이 출제 유형이나 문제 유형 파악을 위해서 꼭 보도록 하세요. 꼭. 오피셜 가이드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오니까 가장 최근 걸로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토플은 토익에 비해서 출제 경향에 민감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도 새로운 문제 유형이나 토픽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장 최신판을 보는 게 좋겠죠. 평소에 영어 실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은 개정판이든 구판이든 상관없이 점수 변동이 별로 없는데 영어 실력이 조금 아슬아슬하거나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학생들은 개정판에서 새로운 토픽이나 문제 유형을 보고 가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실력이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본인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정판을 무조건 살지 아니면 물려받은 책이나 헌책을 살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마토 토플 교재는 대부분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니까 출판 연도 상관없이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3번 이 질문은 리딩 편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문항뿐 아니라 리딩이랑 리스닝이 겹치는 문항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적어둔 이 리스트는 제가 리딩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리딩 편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리딩 편에서 리딩은 단어 실력이랑 구문 해석 능력, 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닝 역시 비슷하게 단어 실력이랑 연음, 속도 이렇게 3박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단어 실력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딩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 실력이랑 리스닝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 실력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해요. appreciate라는 단어를 리딩 지문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감상하다, 고마워하다 라는 한국어 뜻을 알면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리스닝에서는 이 단어, A로 시작하는 이 단어의 발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왔을 때 연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랑
발음이랑 강세, 또 다른 단어와의 상호작용까지 알고 있어야만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공부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로 단어를 볼 때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세요.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려면 단어를 사전에서 발음을 클릭해서 발음을 들어본 다음에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해보면 돼요. 의식적으로 이 단어의 발음을 암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그 단어를 보면서 5번, 10번 정도 큰 소리로 따라하면 내가 직접 보고 읽어보기도 했고 또 말로 해봤고 그 말을 듣기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저절로 머리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소리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모기 같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appreciate 라고 하거나 APPRE라는 식으로 스펠링으로 나눠서 단어를 암기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appreciate 이렇게 10번 정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연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적힌 이 문장을 우리가 That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lan 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That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lan 이라고 읽잖아요. 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아셔야 돼요. 이제 연음을 공부한다고 연음 법칙을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법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장을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해보면 머리가 스스로 연음 법칙을 머리 안에 만들어요. 우리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리스닝 책에 나오는 뭐 이런 스크립트나 원서나 미드, 영화 등 원하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많이 듣고요. 많이 따라 해봐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해야 돼요. 섀도잉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가 리스닝 섀도잉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블로그에 잘 정리를 여기다 해놨어요. 섀도잉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부 방법 자체가 되게 미세하게 다른 방법이 많은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방법인지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기 보고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리스닝을 위한 단어 실력은 그 단어의 발음을 큰 소리로 따라 해보고 섀도잉으로 단단하게 실력을 붙이는 게 되겠죠. 단어 실력이랑 연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속도로 넘어가 볼게요. 리딩에서는 빨리 읽고 빨리 문제 푸는 속도가 중요했는데 리스닝에서는 속도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물론 이제 문제를 빠르게 읽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빠르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플 리스닝 책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엇으로 또 인터미디엇에서 정규책으로 오면서 mp3를 들어보면 네이티브가 말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총 길이도 1, 2분에서 4, 5분으로 길어지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니까 내용 자체도 아주 길어져요. 처음에 이제 베이직이나 스타트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좀 천천히 말해주니까 몇 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인터미디엇이나 정규로 이제 오면 갑자기 막 말이 빨라지니까 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빠른 속도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하고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배속기. 각종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그 리스닝 파일의 재생 속도를 조절해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 풀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다 풀고 복습할 때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2배속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니까 다 풀고 나서 그다음에 스크립트 보고 단어 찾아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배속기를 이용해 보세요. 네, 배속기는 인터넷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찾아서 깔아도 되고요. 뭐 핸드폰 어플 찾으셔도 괜찮거든요. 배속기를 사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빠른 리스닝 mp3를 2배속으로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2배속으로 두세 번 듣고요. 그 다음에 1.8배속으로 두세 번 듣고요. 그 다음에는 1.5배속으로 두세 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속도인 1배속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엄청 천천히 들릴 거예요. 이미 이제 복습하면서 단어도 찾았고 문장 해석도 다 했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속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속도를 확 올린 후에 아주 빠르게 하는 말도 알아듣도록 체감 속도를 변경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배속으로 바꾸면 정말 천천히 수능 영어 듣기 수준으로 천천히 들리게 될 거예요. 배속기를 이용해서 한 달 정도만 학습을 해보면
속도가 빨라져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건 얼추 다 해결이 돼요. 섀도잉 공부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블로그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줄씩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섀도잉을 하실 때 반드시 녹음을 하시라는 거예요. 녹음하라는 말이 여기 게시글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녹음하세요 이 말은 쏙 빼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녹음해서 1일차, 10일차, 30일차 이렇게 60일 정도까지 해본 다음에 1일차와 60일차를 스스로 비교해보면 왜 이 섀도잉을 하라고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니요, 모든 지문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처음에 섀도잉을 시작한다면 1분 이내에 짧은 지문이면서 간단한 대화인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긴 강의를 따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많이 틀렸고 또 잘 안 들렸던 지문 위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처음에는 5분짜리 지문인데 섀도잉 몇 번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2시간 정도씩 할애하면 2, 3주 안에 되게 많이 나아져요. 이건 실제로 해봐야 스스로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무조건 외워야죠. 모르는 단어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이든 생물이든 전문 용어 외워두면 시험 때 긴장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배경 지식도 쌓이고요. 그러니까 뭐 적색 외성, 백색 외성, 조롱박, 개똥집박이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까지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단어까지 외워야 하나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용으로 몇 달 정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단어 자체가 쓸모있다기보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문제 풀다가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아는 부분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딩뿐 아니라 리스닝 공부하시면서 스크립트나 문제, 뭐 보기에 나온 단어나 표현은 나만의 단어장, 퀴즈렛, 네이버 단어장 이런 거 이용해서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노트 테이킹은 따로 배울 필요 없고요. 또 학습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배운다기보다는 이건 훈련을 하는 부분에 가깝죠. 노트 테이킹을 할 때 가장 짜증나는 건 적고 있을 때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적고 있고 필기하고 있으면 교수가 하는 말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근데 다들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제가 이미 유튜브 초창기 때 이거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어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리스닝은 노트 테이킹도 중요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단어 몇 개 적을 수 있고요. 또 단계별로 진행되는 뭐 자연현상이 나올 때 숫자 붙여서 잘 적어두는 게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문제 풀 때 필기한 거 볼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시면 더 잘 풀 수 있어요. 리스닝 공부할 때 딕테이션 많이들 하시죠? 이거 저는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학습 도구예요. 초보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면 한 개의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것보다는 단어 몇 개 정도 적어 넣는 칸 채우는 연습 있죠? 그것부터 시작한 후에 몇 주 동안 이걸 하고 좀 익숙해지면 뭐 전체 문장이나 전체 지문을 딕테이션 하는 것도 괜찮죠. 서점 가면 토플 기초형 리스닝 책에는 대부분 딕테이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씩 골라서 풀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답을 먼저 드리자면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요. 토플을 준비할 때 토플 문제집 이외에 다른 소스를 활용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토플 리스닝을 위해서 CNN이나 BBC를 들으라고 하는데 토플 리스닝은 훨씬 쉬워요. CNN이나 BBC보다. 그 시간에 그냥 문제집을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토플을 당장 칠 게 아니라 뭐 2, 3년 넘게 그냥 지금 나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미드나 영드나 뉴스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쳐야 되는데 다른 소스를 이용하실 필요 없고 이미 토플책 안에 충분히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평소에 미드나 원서를 자꾸 추천을 드리니까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걸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물론 평소에 이제 이걸 해왔다면, 평소에 영문 잡지를 내가 읽어왔고 원서도 읽었고 미드도 내가 항상 보면서 연습을 했다, 이런 분들은 계속 하셔도 괜찮은데, 평소에 그런 걸 하지도 않아놓고 단지 토플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시험이랑 전혀 관련 없이 공부를 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괜히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제가 맡기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100% 들릴 때까지 회독수를 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해를 하셔야겠죠. 가장 이상적인 건 8, 90%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평소에 이제 본인의 공부 습관에 따라서 뭐 한 권으로 100% 알 때까지 나는 반복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더라도 너무 강박을 갖지는 말고 어느 정도 뭐 들리고 좀 편해졌다 싶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원래 외국어는 문장이 길어지거나 모르는 단어가 끼어 있거나 뭐 문장 구조가 눈에 익지 않으면 단어만 눈에 들어오고요, 의미 전달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리딩도 마찬가지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만 몇 개 들어와요. 너무 길고 낯선 문장. 지금 겪는 이 상황은 아주 정상적인 거니까 패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되게 긴 문장은요, 적으면서 해석해보고 쉐도잉도 해보고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울 심산으로 여러 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요. 이건 이제 리스닝이나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서 집중력의 문제라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강의 하나가 5분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강의 서너 개를 꾸준히 앉아서 딱 5분 딱 채워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강의를 듣고 노트 테이킹하는 시간에는 지금 듣는 이 강의가 마지막이다, 이것만 들으면 끝난다, 오늘 공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실제 시험은 리딩이랑 리스닝 한꺼번에 2시간 이상 쉬지도 않고 풀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5분을 집중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리스닝 팁을 하나 드리자면, 리딩과 마찬가지로 리스닝도 아침에 약간 정신 없을 때 치다 보니까 시험날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점수가 많이 좌우돼요. 리스닝은 그나마 리딩을 하고 푸는 거라서 머리가 좀 깨어있기는 한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리스닝 강의를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스피킹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멘탈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리스닝 할 때 너무 조용한 곳에서만 연습을 하지 말고요, 적당한 소음에 노출시켜서 해보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한창 가족들이 있는 시간에 제 방문을 열어두고 리스닝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 카페에서 하셔도 괜찮고 아예 그냥 외부에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앉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모든 생활 소음이 막 들어오니까 처음엔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시끄러운 상황에도 막 집중해서 리스닝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옆에 나오는 이런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건 이제 리딩 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리딩 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잔소리도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빨리 찍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스피킹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lways on my mind.